안녕하세요. 발달심리에 대해서 계속 우리 학습합니다. 청소년기가 아직 이제 덜 끝났죠. 마지막 부분인데 청소년기의 주요 쟁점 가운데 또 하나는 학교 폭력의 문제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요즘 시대에는 청소년들의 폭력, 아주 비행이 과거보다도 참 많은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과학 문명의 발달과 여러 가지 SNS의 영향, 미디어의 영향에 의해서 청소년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특별히 TV라든지 비디오 문화에 나타난 여러 가지 폭력성 때문에 폭력은 관찰하고 또 모델링되고 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아이들이 폭력이 더 잔인해지고 또 더 형폭하게 된 이유는 영화라든지 각종 미디어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12년 학교 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피해 경험을 당한 아이들이 초등학교 15.2%, 중학교 13.4%, 고등학교 5.7%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학생들도 잔인하게 동료들을 폭행하고 여학생들도 참 예전하고 다른 그런 모습, 미디어의 영향 때문에 여러 가지 폭력 문화에 많이 젖어 있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폭력에 많이 노출된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다.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해 유형으로 말로 하는 협박 또는 욕설이 상당히 많고, 인터넷 정보 통신망을 통한 욕설과 비방도 13.3%, 따돌림 이런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SNS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욕설이나 여러 가지 비행적인 모습들이 많은데, 특별히 우리나라 문화가, 특히 우리나라 언어가 욕설이 많은 언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쉽게 욕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언어 구조, 물론 장점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쉽게 드러날 수 있는 언어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학교 급별, 학급 폭력 피해 상황, 피해 유형의 특징을 보면 특별히 초등학교는 말로 하는 협박이나 욕설이 많고, 인터넷 채팅을 통한 그런 욕설, 언어 폭력, 이메일, 휴대전화로 하는 욕설, 비방, 집단 따돌림 이런 것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주로 나타나는 피해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학교는 이제 특별히 중학교 때가 사춘기의 절정에 이르고 여러 가지 비행에 물들기 쉽고 나쁜 영향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이때는 돈이라든지 물건 활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또 빈부격차 또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빼앗는 것, 또 폭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고등학교 때는 성적인 것과 관련해서 부끄러움을 갖게 하는 말과 행동, 강제로 몸을 만지는 행위 이런 것들이 나이별로 조금 특성이 다르게 피해 유형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초등학교 각각 학급별로 또는 그 급수별로 초등학교 학교 폭력 피해 응답률이 가장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 응답률로 이렇게 볼 때에 2012년, 13년, 15년 쭉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전체 피해 응답률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낮아지는 그런 면도 보이고 있죠. 피해 유형별 학교 폭력 현황을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어, 이제 신체 폭행과 금품 탈취, 강제 심부름, 언어 폭력이 물론 제일 높게 나타나 있죠. 강제 추행, 따돌림, 집단 따돌림, 사이버상에서 괴롭힘, 스토킹,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체 폭행과 언어 폭력, 집단 따돌림, 스토킹, 이런 것이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작은 어떤 비행이라도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게 되면 성장에 있어서 많은 부정적인 충격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격상의 여러 가지 손상을 입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살의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청소년들도 종종 자살하는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청소년 적어도 15세에서 24세의 어떤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자살, 그리고 운수사고, 악성 신생물 암 같은 것, 이런 것들 순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자살률은 여자아이들보다는 남자가 훨씬 더 충동적이고 하기 때문에 실제 행동에 옮기는 것도 여자아이들보다는 남자아이들에게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살 생각이나 시도는 시도는 오히려 여성들이 더 많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인구 10만 명당 어떤 통계에서 보면 1999년과 2009년 10년 사이를 보면 과거에는 운수사고가 제일 컸고 자살이 두 번째로 약물암 그런 것이 있고 마지막에 심장질환,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심장질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네요. 2009년 10년 이후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자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거는 문화적인 미디어의 영향, 각종 SNS를 통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미쳤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청소년기에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고 또 환경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또 가정 환경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고 또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지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청소년기를 아주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사회와 학교에서 좋은 지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살에 있어서 자살 충동 여부 및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수가 있는데 어떤 몇 가지 이제 큰 문제들 가운데 이제 성적과 진학 문제 이런 것이 아주 크게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특성이고 가정 불화,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15세에서 19세까지 우리 자살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것이 성적 문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죠. 우리 과거에 입시철이 끝나면 또는 수능이 끝나면 수능의 어떤 실수 때문에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기대치만큼 성적을 얻지 못해서 그 다음날 자살하는 그런 학생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대학 입시에 맞추는 그런 사회 풍토, 교육 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아주 과중한 부담을 주고 올바른 인격 성장이나 비전이나 꿈을 키우지 못하고
함몰하고 또 몰입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그런 교육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반드시 바뀌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20세에서 24세까지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 경제적인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15세에서 24세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큰 문제가 그래도 이게 성적 진학 문제, 진로 문제 이런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 기타란에서 보면 기타란은 결국은 우리 이성 문제, 질병, 질환 문제, 장애 문제, 친구의 불화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보는데 무엇보다도 청소년기는 이성에 대한 문제, 친구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기에 우리가 감당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중요한 문제들이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의 인성과 그들의 비전과 꿈을 바르게 키워나가야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올바르게 지도하지 못해서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비전을 심어주지 못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상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발달 심리의 각 인생 주기별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특별히 이제 새내기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기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성인기에 대해서 그리고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각 주기별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상담이라고 하면서 우리 기독교 상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되고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호작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한 영적인 시각에서 인간의 문제를 인간의 전인적인 성장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기독교 상담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은 일반 상담하고 다르게 일반 상담에서는 육체적인 문제, 특별히 행동적인 것, 사고적인 것, 감정적인 것을 다룬다면 기독교 상담은 일반 상담에서 다루는 이런 육체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영적인 문제까지 함께 다루는 것이 일반 상담의 문제를 넘어서는 기독교 상담의 관점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은 통찰지향의 접근과 인지적인 접근, 행동주의 접근 등 다양한 심리적인 접근도 다 통합하면서도 영적인 차원에서 인간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이 기독교 상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교회의 전통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두는 그런 차원에서 일반 상담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석대학교는 기독교 가치에 기초한 그런 대학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반 학문도 다 같이 공부하지만 특별히 기독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함께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기에 특별히 성경에도 강조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바른 세계관, 바른 행복관, 바른 가치관을 청소년기에 잘 심어주고 또 그들에게 양육하면 그야말로 올바른 세계관에 기초한 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상담에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기독교 상담의 주제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 죄에 대한 이해,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면 강의 때 만나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앞으로 어떻게 다시 대면 강의가 시작될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돼야 하는데, 또 학교 차원에서도 한 사람만 이렇게 질병이 발생하면 학교 전체를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강의에 참여한 우리 학우께서 발달 심리에 대한 한 주제를 정해서 기말 시험 대리로 기말 시험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발달 심리에 대한 여러 가지 단계별 과제가 있는데 어린 시절부터 노인까지 한 주제 한 단계를 정해서 잘 요약을 하고 이론적인 요약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기독교 상담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발달 심리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리포트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기말 리포트, 기말 시험 대신에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약 한 달 정도 남아 있나요? 그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원래는 특이하게 아주 역사 속에 없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면 강의가 아닌 영상 강의를 하는 것은 정말 역사에 없는 아주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기말 전에 한번 대면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말 시험을 대신해서 우리 인생 주기 한 단계를 정해서 잘 정리하고 기독교 상담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발달 주기성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지 그렇게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번 학기에 잘 준비하는, 잘 마무리하는 그런 과제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그 메시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도 잘 보내시고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한 주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